네, 안녕하세요. 김예기 교수입니다. 자, 노래 한 곡부터 시작합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의 차변에, 부채 자본 증가는 오른쪽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수익은 대변에, 차변 대변 붕괴는 거래의 반요소. 자, 45번부터 또 계속 전진합니다. 자, 45번. 주식회사 한강은 기말의 외상매출금 2천만 원에 대한 1%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라 그랬어요. 설정하려 한다. 자,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에 대하여 1% 그러면 20만 원일까요? 좋아요. 20만 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 기존의 보충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 기말 추가해야 할 금액은 기초의 대손 충당금은 10만 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20만 원에서 10만 원이 있으니까 10만 원만 추가로 충당금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요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황 1번을 보겠습니다. 상황 1번은 정기 매출은 10만 원이 대손이 발생해 버렸어요. 대손이 발생했으면 1번 대손이 정기에 발생했어요. 자, 얼마가 발생했냐? 매출 채권 10만 원이 대손이 발생하다 그랬어요. 그럼 매출 채권 10만 원. 이거 외상매출 받으려면 합친 금액인지 하나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아니요. 미안합니다. 외상매출금이란 말이 있으니까 매출채권이라고 안 하고 외상매출금이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위에 제목이 단기 기말에 외상매출금 2천만 원이니까 외상매출금 10만 원이 대손됐어요. 대손금이 띵겨 먹었어요. 그랬으니까 10만 원 대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대손이 발생했으니까는 이것은 이제 붕괴가 어떻게 될까요? 충당금으로 설정해 버렸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대손 충당금 이렇게 외상 매출금 지금 얼마 있어요? 대손 충당금이 이 10만 원이 있는데 여기 지금 10만 원 전기 말에 이제 10만 원 있으니까 대손 충당금 10만 원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붕괴가 처음 붕괴는 이제 추가로 설정되어야 할 기말에 추가로 설정되어야 할 대손 충당금은 얼마냐 그랬어요. 상황 2 보겠습니다. 상황 2번 상황을 보니까 2번 상황은 어떠냐? 2월 대손 처리하면 지금 다시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가요? 외상매출금 대손 충당금. 이제 2번은 반대로 붕괴하면 되겠네요. 차변에 채권이 다시 회수되다. 차변 회수면 현금 10만 원 받았죠. 이제 외상매출금 받는 것처럼 요거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 10만 원 이렇게 붕괴가 됐어요. 이것은 다시 받았으니까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로 계산돼야 할 대손 충당금은 얼마냐 그랬어요. 그러면 기타의 대손 충당금은 그냥 요거 추가 설정된 거 이건 그냥 넣었다 뺐다 해버렸으니까 요는 붕괴를 한다면 원래 붕괴를 한다면 추가로 설정돼야 붕괴 10만 원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손 상각비 요건 이제 이건 상황이고요. 대손 상각비 1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 10만 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추가로 대손 충당금은 얼마냐? 10만 원.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만 원. 답은 몇 번? 1번. 1번이 정답입니다. 자, 46번. 주식회사 상호는 매출채권 잔액의 2%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다. 다음 자료에서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은 얼마냐 그랬어요. 자, 잔액이 2억이네요. 2008년 12월 31일, 2008년 12월 31일. 2억은 곱하기 몇 프로? 2%를 한다. 2%. 그럼 얼마요? 아마 400만 원이 나올 거죠. 400만 원. 그러면 400만 원에서 대손 충당금이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대손 발생이 생겼어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 400만 원에서 대손이 100만 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100만 원 중에서 얼마 써버렸어요? 30만 원 발생했으니까 30만 원 써버렸죠. 그러면 사실은요, 이것이 70만 원만 설정된 걸로 봐서 빼면은 330만 원만 추가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맞습니까? 70만 원. 그럼 330만 원만 추가 설정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매출채권 대손 충당금, 그 다음에 대손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빼줬으니까 330만 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7번. 결산 시 매출채권 잔액은 100만 원이며 결산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은 77만 원이다. 매출채권의 1% 대손 충당을 설정할 경우 재무상태 표시 매출채권의 순장부가액은 얼마냐 그랬어요. 이것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우선 100만 원에 대해서 1%. 자, 100만 원에 대해서 1%면 얼마가 될까요? 10만 원인가요? 그렇죠. 빼기 마이너스 얼마가 있습니까? 충당금 잔액은 7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만 원인데요. 1%가 이제 만 원이잖아요. 만 원인데 충당금이 7만 원이나 있어요. 그럼 환입시켜야 돼요. 얼마를? 6만 원을 대손 충당금 영업의 수익으로 다시 갖다 넣는 걸 환입이라고 합니다. 환입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환입을 시켜버리면은 이제 매출채권의 상매출금이 없으니까 매출채권을 쓰겠습니다. 그럼 차변에 매출채권 대손 충당금 6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6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장부가액은 얼마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이제 요놈 가지고 장부가액을 한번 만들어. 우선 재무상태표를 그려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우선 이제 이렇게 이 재무상태표입니다. 약식으로
일부만 하겠습니다. 이 재무상태표를 보시면은 매출채권 있어요. 예상매출권 받으러 중간에 생략하고 매출채권이 얼마 발생했어요? 100만 원 있습니다. 매출채권 100만 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얼마만 설정하면 된다? 1%니까 만 원만 설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요. 이렇게 계산하면 매출채권 잔액은 얼마냐고 물었으니까 매출채권의 잔액이 장부가액이거든요. 그러면 99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쭉 나와요. 건물 하면 건물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나오듯이 이제 재무상태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제 이걸 뭐라고 했어요? 평가성 충당금이라 그랬어요. 직접 차감하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답은 3번입니다. 요 만 원만 빼줄 거죠. 이거 한의원 덤으로 해준 겁니다. 여러분들 덤으로 해준 거예요. 자, 답은 3번? 3번. 48번. 결산일 매출채권 잔액은 5만 원이며 기초상각에 대한 잔액은 위에가 똑같은 문제네요. 대손 발생액은 5만 원이다.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만 원이었고 기업의 기준에 따라서 1% 설정할 경우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매출적인 장부가액은 얼마냐 그랬어요. 자, 이것도 똑같이 이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에 1%. 그럼 50만 원인가요? 네, 50만 원. 여기서 이제 5만 원이 이미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50만 원에서 추가로 설정될 금액은 50만 원에서 10만 원이 있는데 기중에 발생된 것, 써버린 것이 얼마냐? 실제 발생 금액은 5만 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5만 원 써버렸어요. 그럼 얼마만 돼요? 실제는 이제 잔액은 얼마요? 5만 원만 잔액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건 45만 원이 잔액이 됩니다. 그래서 분개를 하면 이제 차변에 이제 기중에 발생한 것은 있고 앞에서 45만 원 이제 추가 설정한 것만 분개를 하면 차변에 대손 상각비 45만 원. 대변에 무슨 매출채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매출채권 대손 충당금 45만 원. 이런 분개가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분개 이루어지고 여기서는 이제 금액을 조금 이제 이 금액 똑같이 쓰면 돼요. 우리가 얼마 했어요? 50만 원 했죠. 실제는 매출채권이 얼마 있었어요? 5천만 원 있었죠. 그럼 매출채권 5천만 원. 대손 충당금 얼마 설정했어요? 50만 원. 그러면 잔액은 얼마다? 빼주면은 4,950만 원. 요거 잡아낸 거예요. 50만 원 요놈. 1%. 써버린 거니까 요걸 갖다 쓰는 거 아니고 이 50만 원 전체를 빼주는 거예요. 재무상태 표시할 때는 꼭 이걸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이라 그래서 기말에 설정된 금액 이걸 써주는 겁니다. 분개를 자꾸 이걸 하는 것은 이걸 분개를 해야만이 시험을 잘 나오고 이 결차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 겁니다. 자, 48번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 49번. 답. 기업의 기준에 따라 대손 처리할 경우 대손 상각비는 얼마냐 그랬어요. 자,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7월 1일 날 기초 예상매출금 잔액은 12만 원이다. 대손 잔액은 10만 원. 7월 1일 날 거래 접하산으로. 자, 7월 1일 날
7월 1일 날 거래처 파산으로 외상비 9만 원이 해수불능되다 그랬어요. 그러면 충당금이 12만 원이니까 아직도 돈 충분히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 얼마가 불응됐어요? 9만 원 대손이 났으니까 9만 원. 그러니까 차별은 뭐예요? 대손 이제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이 12만 원 중에서 7월 1일 날은 9만 원만 쓰면 되죠. 외상 3만 원 남았네요.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이제 12월 31일 날 분기를 또 해볼까요? 12월 31일 날 분기는 연령도에 통해서 파악된 해수불능 외상 매출금 16만 원으로 추정되다 그랬어요. 16만 원이니까 대변체 외상 추가 설정합니다. 매출금 16만 원인데 얼마가 있다고요? 아까 전체 금액이 12만 원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요 12만 원에서 여기 보십시오. 12만 원에서 얼마를 썼어요? 9만 원 썼으니까 3만 원 남았죠? 그러면 3만 원부터 이제 우리가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 자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 3만 원 쓰고요. 여기 3만 원 남아서 써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손 상각비로 13만 원을 추가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답이 이제 어떻게 되나요? 13만 원, 현재 대손 상각비는 대손 처리할 경우도 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요거요. 13만 원이 정답이 1번이에요. 자, 50번. 주식회사 세워는 대손 충당금을 보축보 설정하고 매출채권 잔액 1번 설정하다. 기말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의 순장부가액은 얼마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이제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매출채권 잔액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매출채권입니다. 매출채권. 자, 우선 뭐냐? 기초가 얼마입니까? 기초가 5만 원. 자, 발생한 금액은 얼마? 50만 원. 합치니까 55만 원. 자, 해수한 금액이요. 해수. 예상 매출적인 해수한 것이 얼마야? 20만 원. 자, 그러면 기말은 얼마가 될까요? 빨간색으로 쓸까요? 색깔. 기말은 35만 원. 이렇게 써야 우선 55만 원. 대차 평균에 올리겠어요. 35만 원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대손 충당금 한번 볼까요? 대손 충당금. 무슨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이에요. 정확히 표현은. 자,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이었어요. 자, 대손이 얼마 일어났나요? 우선 기초는 10,000원. 대손 발생은 충당금, 죄송합니다. 대손 액은 8,000원. 그러면 얼마만 추가로 설정하면 될까요? 충당금은 쓰면 될 2,000원. 여기서 2,000원 나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밑에 계산하는 거 보십시오. 그 매출채권 잔액이 35만 원은 쭉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1% 했죠. 그래서 이제 12월 31일 날 12월 31일 날 어떻게 됐냐면 35만 원에서 거기 보시면은
요 35만 기말 잔액이 35만 원이죠. 곱하기 1%를 설정한다 그랬어요. 1%. 그러면은 350원인가요? 3,500원인가요? 1%면은 3,500원. 3,500원. 35만 원이니까 동그랗게 두개 때문에 3,500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3,500원에서 얼마 2,000원은 이미 설정돼 축나감이 있으니까 추가합으로 설정된 것은 1,500원만 추가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추가로 설정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요 붕괴는 추가 설정 붕괴는 어떻게 된다? 차변에 대손 상각비 1,500원 대변에 매출채권 대손 충당금 1,500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뭘 느끼냐면은 재무제표 표시할 때는 꼭 그려놓고 보셔야 했어요. 저처럼 실수 안 합니다. 이렇게 그려봐요. 자, 재무 상태표, 대차대표를 한번 그려보고 이렇게 쭉 찍다가 뭐예요? 매출채권이 얼마냐? 매출채권 잔액은 35만 원이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은 추가 설정하기 전에 3,500원이죠. 그래, 이렇게 합니다. 3,500원. 요거 빼주는 겁니다. 빼주고 나면 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순장부가액을 뭐냐면 잔액이죠. 매출채권 잔액은 34만 6천 얼마더라? 6,500원. 이렇게. 이거 답이 몇 번일까요? 1번이죠. 1번. 제가 이런 분계를 꼭 해주는 것은 추가 설정 분계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느 문제든지. 이 문제가 똑같지만 답만 알고자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응용력이 없어요. 자, 5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정액법에서 1년간 감가상각비 금액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뭐 정액법이니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왜냐면은 보십시오. 100만 원 취득원가 잔존가치가 10만 원 나누기 몇 년? 5년. 5년이니까 1년에 정액법을 하면 얼마나 18만 원이 나와요. 1년에 연 18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1년에 연 18만 원이 나오는데 예, 답은 뭐 2번이 나오니까 정액법은 뭐 5년 동안 똑같은 금액이 나오고 이 정률법을 하면 또 다르겠죠. 자, 52번을 보시면은 52번에 보시면 취득원가는 얼마예요? 100만 원. 잔존가치는 10만 원. 똑같네. 5년이 기계장치를 감가상각하다. 2년의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왜 문제가 똑같네요. 2년. 그러면 1년에 2번이니까는 뭐 풀지도 말 18만 원. 2년이면 곱하기 2하면 되잖아요. 36만 원. 답은 2번이네요. 아, 이거 너무 이렇게 같은 문제 이렇게 막 나옵니다. 1년에 2년. 자, 53번. 다음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 2차 회계연도에 계산될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연수합계법입니다. 이거 사실은요, 좀 여기 전산회계, 이 문제는 전산회계 1급 수준을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나왔으니까 또 전산세무에서는 잘 나오거든요. 전산세무 2급에서는 뭐 감초니까 좀 어려운 문제 이렇게 내더라고요. 있죠. 연수합계법. 원래는 이제 정액법, 정률법 정도 하고 생산량 비례법을 내야 되는데 생산량 비례법 안 건들고 계속 연수합계법을 건드려요. 자, 우선 취득원가가 얼마예요? 245만 원. 자, 245만 원. 잔존가치가 얼마입니까? 20만 원.
그래. 20만 원. 이렇게 계산해 봐요. 이거 계산하면 이게 얼마 계산하면 아마 225만 원 나올 겁니다. 이게 225만 원 나와요. 여기 이제 곱하기 이 내용 연수를 할 때 연수합계법은 연수를 합계합니다. 몇 년짜리예요? 5년이에요. 그러면 1, 2,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합계를 내요. 여러분들 합계를 내면 모두 얼마예요? 이게 합계 내면 15가 되죠. 15가 됩니다. 10년이면 10년 55까지 나오겠죠. 이건 이제 5년이니까 15가 돼요. 15분의 최종 1차 연도는 얼마예요? 1차 연도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2차 연도 것도 다 하겠는데 5가 1차 연도예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15분의 5니까 5분의 1이 나오죠. 15입니다. 다 더하면 15입니다. 15가 나오면 15분의 5니까는 5, 3, 15, 3분의 1이니까 이거 계산했더니 제가 계산기 해봐야 돼요. 3분의 1이니까 75만 원이 나와요. 두 번째가 이제 245만 원이에요. 245만 원. 또 잔존가치 하고 15분의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예요. 4. 5 항상 있죠. 5, 4, 3, 2, 1 이렇게 계산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나중엔 적게 이렇게 된 겁니다. 마치 정률법처럼요. 예. 그러면 얼마냐? 이게 60만 원이 나옵니다. 5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이제 이해하시죠? 이제 그 다음에는 3차 연도는 3, 4차 연도는 2, 마지막 5번째는 1, 이런 식으로 해요. 예,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그런데 잔존가치는 항상 꼭 알아둘 것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는 같다는 거죠. 사실 강가산 누계액처럼 정액법은 또 이걸 빼주잖아요. 여기서 들어가면 또 빼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줄기 때문에 좀 굉장히 가속상각에 비해서 좀 느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정률법에 비해서. 자, 54번입니다. 자, 여러분 또 보시면서 2006년 1월에 취득원가는 10만 원이고 잔존가치는 5천 원이면 내용연수는 5년이다. 이 기계를 정률법 생각한 경우 2007년에 두 번째 연도군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정률법은 2006년 12월 31일. 자, 2006년 12월 31일. 그거부터 할까요? 2006년 12월 31일. 취득가액이 10만 원 그랬어요. 10만 원. 잔존가치가 5천 원. 정률법이니까 0.45. 이걸 계산하면은 42,750원입니다. 답이 없어요. 미안하게도. 이건 해답이 없습니다. 출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번을 고치기로 합시다. 우선 그럼 두 번째 연도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는 이제 이게 얼마예요? 이게 이제 계산하면 9만 5천 원이죠. 10만 원에서 5천 원 뺐죠. 제가 틀린 거 있는가 몰라 지금 자꾸 두 번씩 풀어봤는데 답이 없어서. 예. 그다음 두 번째 이제 2007년 12월 31일은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 계산한 9만 5천 원에서 요거 4만 2,750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곱하기 0.45를 하면 요게 23,512원이 나와요.
정답은 이제 4번을 하되, 요 4번 정답이 금액이 없으니까 해답을 좀 고쳐주세요. 23,512원. 이게 정답입니다. 네, 정답을 4번을 좀 뜯어 고쳐주세요. 지워버리고 23,512원 이렇게. 출제를 잘못한 것은 어쩔 수 없죠. 예, 다 맞게 준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예, 정답을 없다 해서 전체 다 맞게 줬지만, 예, 그래도 우리는 정답을 찾아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55번. 2003년 9월 1일 화재보험료 6개월로 18만 원 현금 지급한 경우 결산 시 자산계정에 대체되는 보험료는 얼마냐 그랬어요. 자, 9월 1일 날 보겠습니다. 자, 9월 1일 날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런데 이 자산계정에 대체되는 보험료, 그러니까 이건 보험료 18만 원이죠. 6개월만 18만 원. 한 달에 3만 원씩 나간 겁니다. 이건 계산상. 암산 되겠죠, 이제. 현금 18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월 30일 결산 시 대체되는 보험료 12월 31일. 그러면 6개월치인데 9, 10, 11, 12. 그럼 넉 달이거든요. 그러면 12만 원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12만 원이 이제 보험료가 됐으니까 성급 보험료는, 아직 남은 보험료가 얼마냐? 성급 보험료는 두 달치 6만 원. 그렇죠. 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산계정에 대체된 게 6만 원. 6만 원. 결산 마감 분기를 하나. 이건 답은 몇 번이냐면은 55번의 답은 2번이 정답으로 됐죠. 2번. 그런데 여기서 팁으로 해줍니다. 팁. 이거 마감할 때는 이제 마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써버린 것이 얼마 12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 손익으로 10만 하고, 보험료 결산 분계 이건 12월 31일로 해요. 이렇게 보험료 12만 원. 그래서 요 전체가 다 이렇게 나가서 요걸 나중에 이제 1월 2일부로는 재대체 분계라서 1월 1일 날 다시 또 분계를 합니다. 차변에 보험료 이제 이거 손익으로 마감한 거죠. 여기서는 필요 없겠네요. 먼저 했으니까. 자, 여기까지만. 자, 56번.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액 10만 원인 기계장치를 100만 원에 구입하여 정액보험으로 상각하다. 100만 원짜리를 정액보험으로 1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어떻게든 100만 원 마이너스 10만 원 곱하기 10분의 1은 9만 원. 이렇게 돼요. 그리고 9만 원짜리가 3년이거든요. 그러면 27만 원. 이제 감가상각비 27만 원. 이번에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액 27만 원. 이렇게 처분했어요. 요거 지금 설정식, 이제 설정식, 두 번째 이제 처분식. 처분할 때는 얼마에 팔았다고 그랬어요? 기계장치를 100만 원에. 기계장치를 80만 원에 처분했죠. 그러면 기계장치를 80만 원에 처분했는데, 그러면 차변에는 현금 80만 원이 들어오고, 기계장치는 원래 100만 원짜리였지 않습니까? 여기 100만 원에 샀으니까 기계장치 대변에 100만 원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 기계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입니까?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액 아까 여기 27만 원 있죠? 27만 원 이렇게 쓰고 그러면 대변이 7만 원이 더 많네요. 그렇죠? 이렇게 대변이 7만 원이 많을 때는 이걸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합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합니다.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처분이익은 7만 원. 3번이 정답입니다. 57번. 재료 K 재고 수량은 100개이나 실제 재고서 80개인 것으로 판명되다. 계량원가 20원이고 시가를 해보시면 재료 감모 손실은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여러 문제가 나왔을 때는 감모 손실일 때는 시가로 하지 말고 원가로 한다는 거죠. 자, 100개에서요. 80개가 장부 실제 조사니까 80개요. 그래서 실제 조사 결과 80개예요. 그러면 20개가 벌써 뭐가 됐어요? 이게 이제 감모가 된 겁니다. 줄어든 거죠. 그러면 20개 곱하기 원가로 계산한다. 20원이에요. 20원 하니까는 400원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 1번이 되겠네요. 1번. 자, 58번. 마지막 문제. 결산 과정에서 시산표를 작성하였는데 그랬어요. 결산 과정에서 시산표를 작성하였는데 차변합계가 지금까지 문제하고 전혀 다른 문제가 나와버렸네요. 자, 작성하였는데 차변합계가 400원, 대변합계는 55만 8,200원이다. 근데 차변합계는 얼마냐 그랬어요? 밑에 해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계산적으로 풀겠습니다. 차변합계는 49만 1,200원이에요. 그럼 얼마 차이 납니까? 9만 7천 원이 대변 잔액으로 나눠지죠. 대변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단기 소모품으로 하는 것을 소모품으로 복리후생비로 소모품비로 지급한 여러분 소모품비는 있잖아요. 비용이잖아요. 그러는데 또 비용이니까 복리후생비나 비용이나 같은 거니까 이건 다루면 안 돼요. 비용끼리니까 같은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고 금액은 똑같으면 됐어요. 이번 시산표가 지금 이제 수정 시산표를 만드는 거거든요. 수정 후 시산표를 수정 전 시산표 가지고. 그래서 근데 미수금이 대변에 잘못되다 그랬어요. 미수금을 대변에 잘못 기를 미수금은 뭐예요?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수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얼마냐면은 23,500원이에요. 이건 자산입니다. 차변이에요. 그 다음에 상품 재고예요. 그러니까 상품은 재고는 얼마야? 5만 원이 누락됐다 그랬어요. 이것도 자산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대변에 잘못 기록되어 있으니까 요거 하나는 빼줘야 돼요. 여러분들 요건 이 차변에다 플러스 시키고 이것도 플러스 시키고 대변에다가 23만 5천 원을 23,500원을 마이너스 시켜줘야 돼요. 왜 그러냐 했더니 대변에 있던 걸 차변으로 옮겼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니까 거기 보시면은 수정 후 하면은 56,470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 문제는 해설이 잘 나와 있네요.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이번에는 했네요. 마지막이라서 좀 제가 했는데 확실히 한 60문제 가까운 계산 문제를 많이 나와서 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었고 여러분 힘들게 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상 벗어날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자, 여러분 힘내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